네, 고공행진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언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급등했던 터라 조정이 본격화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최고 17만 원, SK하이닉스는 최고 10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할 정도로 증권사들은 반도체 업종에 대해 연일 낙관적인 리포트를 내놓고 있죠. 반도체 주가 상승세는 얼마나 더 갈지, 희망회로였던 코스피 5천 고지는 언제쯤 밟을 수 있을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투자전략연구원, 박석현 우리은행 WM그룹 부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가 전력 질주하다 잠시 지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오늘 2% 가까이 지금 떨어졌습니다만, 박석현 부부장님, 오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너무 많이 올랐죠. 네.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코스피가 지금 10월 한 달만 지난달이죠. 20%가 올랐는데 예. 월간 상승률이 20%를 기록한 게 99년도에 한 두어 차례 정도 있었고, 그때는 워낙 닷컴 버블 장세였기 때문에 2001년도에도 한 두 차례 정도 있었는데 한 24, 5년 전 이후로 처음으로 20% 상승을 물론 19.9%인데 예. 거의 20% 상승을 기록을 했죠. 기본적으로 이게 주가가 올라간 게 기업이익 전망 호전인데 이 반도체 쪽이 이거를 집중적으로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반도체 기업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년도 코스피 이게 내년이죠. 네.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404조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404조 원. 예, 9월 이후 한 두 달 정도 만에 20%가 상향 조정이 된 거고요. 이익 전망치가요? 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두 달 만에 80%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네. 두 달 전에 했던 이익 전망치는 뭐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정도로 이익 전망 상향 조정폭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주식이 이제 그 주식 목표치를 설정할 때 여러 방법이 있겠는데 그중 한 방법이 이 밸류에이션 타겟팅,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몇 배 정도로 갈 수 있느냐를 놓고 주식 목표가를 이제 결정하는 방식도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밸류에이션이 과거 장기 평균을 지금 넘어섰고 거기를 더 넘어서 장기 평균의 플러스 1 표준 편차까지 지금 넘어섰고요. 다음 목표치가 이제 이 플러스 2 표준 편차, 상당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다음 목표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이게 한 12.5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12.5배에 해당하는 PER 12.5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여기에 대응하는 코스피 값이 10월 초만 하더라도 4,000포인트였어요. 예. 근데 이제 이익 전망치가 반도체 중심으로 너무 빨리 오르다 보니까 지금은 똑같은 멀티플 타겟팅 12.5배를 적용하게 되면 4,700포인트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상당히 이익 지금 전망이 높아졌으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주가 부분들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핵심 동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일 정말 12.5배, 물론 상당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네. 가게 된다면 5,000포인트도 뭐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지금 이제 주가 수익비를 PER 기준으로 워낙 이익이 늘어나니까 분자인 이 주가 지수도 이렇게 그 기준으로 본다면 확 올라갈 가능으로 봐야 된다는데 투자자들 동향을 보니까 김영환 연구원이 보니까 외국인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대거 지금 팔아치고 있잖아요. 예. 그 많은 거를 개인들이 쫓아가면서 오늘 또 2조 4천억 이상을 사들이고 있는데 이런 용감하다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들의 이렇게 외국인 매도세를 다 받아주는 행태를 어떻게 해석하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거는 조금은 나스닥이 최근에 좀 버블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스닥? 상당히 좀 부담을 겪고 있는데 한국의 반도체가 아무래도 그와 밸류체인 상이 연관이 돼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미 많이 올랐고 좀 차익 실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나스닥의 버블 논란과 연계해서. 예. 예. 또 한편으로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첨단 GPU는 미국 외에는 두지 않겠다라고 한 부분이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정말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이제 여튼 엔비디아가 GPU를 팔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얘기가 되니까요. 예. 그걸 전적으로 다 믿어서 주가를 뭐 빠뜨릴 수는 없겠지만 약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여튼 좀 이 이슈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뉴스를 하나하나 해석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보다는 개인들은 사고 싶었던 주식이 계속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못 사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기관들이 하던 얘기들이 조정 받으면 사자라는 얘기였는데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도 정말로 그러면 뭐 GPU를 미국 말고는 못 쓰게 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뭐 AI 버블에 대한 나스닥 얘기들도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사실은 도전을 받아왔습니다만은 그걸 계속 뚫고 지금까지 올라온 거니 그런 측면에서 큰 방향성을 믿고 조정 받았을 때 사는 개인들의 움직임도 이게 장이 피크아웃한 것만 아니라면 뭐 그럴싸한 얘기라는 생각도 한편 듭니다. 그래요. 네. 아니, 외국인들은 계속 파는데 그걸 다 받아주니까 개인들이 또 뒤쫓아가면서 이른바 너무 높은 가격에 사서 좀 손실을 봐야 되는, 물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조금 이 투자 동향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시장을 주도해온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무래도 아까 박석현 부부장께서 이제 수익 전망이 워낙 2달 만에 이 반도체 수익이 뭐 최대 80%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반도체 업황을 좋게 보는 증권사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로 지금 사이클이 계속되다, 이른바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있나요, 이걸? 일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년도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뭐 어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75조 원 삼성전자가 75조. SK하이닉스가 68조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월 이후에 삼성전자가 95%. 거의 2배가 상향 조정이 됐고 SK하이닉스는 64%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 컨센서스 밴드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컨센서스 평균가격이기 때문에 상단에 위치한 쪽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0조 이상을 제시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더 이 평균치가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의 그 2026년도 내년도죠. 영업이익 전망치를 가장 높게 제시한 증권사가 이제 일본의 노무라 증권인데, 노무라. 한 80조 원, 84조 원 정도를 제시했고요. 이 여기서는 하이닉스의 27년도,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내후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128조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128조 원이면 TSMC 수준에 거의 육박하는 레벨이 되기 때문에 지금 TSMC의 시가총액이 원화 기준으로 한 2,200조가 되는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합한 거의 2배 정도죠. 근데 SK하이닉스가 정말 내후년에 128조 영업이익을 가게 된다면 뭐 TSMC 주가도 넘볼 수 있지 않겠네. 물론 밸류에이션 레벨이 다릅니다. TSMC는 30배를 받고 있고 SK하이닉스는 8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레벨이 다르긴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정말 장기적으로 이익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신뢰를 주게 된다면 3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수건이었던 10배 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900조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450조이기 때문에 100만 원 주가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거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치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계속 점검을 해 나가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주가가 버블이냐 아니냐, 거품이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주가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버블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버블이 아니라.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향후 12개월 기준으로 PER이 한 10배. 선행 PR이 10배. SK하이닉스는 8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버블이 낄 수 있는 부분은 기업이익 전망치가 버블인지, 그러니까 예상치를 이렇게 높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달성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지속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당장 확인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물론 오늘 주가가 좀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예. 워낙 지금 그 AI 반도체 쪽, AI 인프라 쪽에 대한 투자가 너무 이게 커지고 이쪽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따른 최대 수혜를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이제 받을 것이다라는 게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 비유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는 걸로 봐서는 지금 주요 그 증권사에서 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의 연이은 상향 조정 이런 과정들이 주가가 현재까지 거의 다 왔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좀 조정은 있더라도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과 함께 추가 상승 여력이 주가 측면에서 더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게 아직까지는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부 증권사에서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뭐 100만 원까지 제시했다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노무라였습니까? 내년 이익이 84조, 2027년이 128조 이렇게 보기 때문에 주가도 이렇게 오를 거다 이러는데 PER이 아직 SK 하이닉스가 8배 정도 받고 있다고 했나요? 네, 지금 8배 정도. 8배 정도. 그러면 같은 메모리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데에 비하면 그렇게 고평가돼 있다 볼 수 없는 겁니까? 동종 기업들 다 본다면? 예, 동종 기업에 대하면 현저하게 여전히 저평가 여전히 저평가로 봐야 되는 있고요. 거예요? 근데 밸류에이션 플레이로 해석할 수 있는지는 약간 의문이 있고요. 항상 디스카운트 받았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저는 이제 아까 박사평 본부장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이익 레벨이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느냐,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익 전망치가 예. 너무 근데 항상 이 반도체 사이클은 그 다음 사이클이 이전 사이클에 비해서 훨씬 이익이 급증하는 것들이 항상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예. 이전에 비해서 이익을 많이 벌었다. 그 자체 가지고 말하기는 판단을 어느 정도냐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예. 한 가지 쓸 수 있는 거는 이익률인 것 같습니다. 이익률? 왜냐하면 반도체 같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 딱 정해져 있는 캐펙스 산업 같은 경우는 이익 전망은 고무줄로 많이 왔다 갔다를 하는 편인데 매출액 전망은 잘 못 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없는 공장을 새로 만든다라는 발표는 사실은 회사가 하기 전에 애널리스트가 먼저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매출 대비 이익률이 너무 고무줄로 확 높게 잡히면 이게 약간 과대 계상됐을 수 있다 이런 짐작을 흔히 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의 이익률 전망이 좀 높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예. 이전의 반도체 사이클 뭐 2018년 당시에 뭐 데이터 센터 그 사이클이라던가요 이럴 때보다 확연하게 더 높게 제시돼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번이 슈퍼 사이클이라는 기본적인 가정하에서라고 하면은 지금의 이익 레벨이 과대하게 평가돼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겠다. 근데 예. 여기서 만약에 사람들이 밸류에이션을 뭐 마이크론의 20배를 한국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게 좀 버블일 것 같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두 분 다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쪽으로 주가가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지금 AI 뉴욕 증시에서는 AI 버블 논란이 지금 여러 가지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버블이다 아니다. 그 관련해서 젠슨왕은 버블이 아니다 그러면서 AI의 선순환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GPU가 많이 쓰면서 AI가 똑똑해지고 그러면 기업들이 수익이 늘고 그러면 또 컴퓨팅 수요가 늘어나서 또 GPU 수요가 늘고 이 선순환이 들어섰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박석현 부부장님은 이 논리를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런 건가요? 맞죠. 그거 논리는 뭐 100%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가 문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주가하고는. 예, 그러니까 AI 산업이 본격 호황으로 들어갔고 예. 앞으로 시대가 이제 AI 시대가 되는 거 분명히 맞는데 그럼 100% 맞을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다면 지금부터 AI 주식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그건 아니라라는 얘기고요. 그건 왜냐하면 아니라. 예. 그 AI 시대 이전에 이제 대변혁기가 이제 그 디지털로의 이제 그 대전환기. 예. 그러니까 이게 99년 닷컴 버블 때인데 그때도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서 앞으로의 세대가 인터넷 시대로 다 바뀐다. 진짜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주가 고점은 99년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AI 시대로 들어가서 모든 게 이제 AI 시대로 이제 호황기가 온다라는 건 맞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AI 관련 주식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냐? 올라가느냐? 아니란 얘기죠. 많이 이미 올라왔다라는 얘기고 예. 이 부분은 투자가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물론 지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식이
갑자기 오르는 근본 원인. 그러니까 기업이익 전망치를 빠르게 상향 조정하는 예. 것도 이 AI 관련된 투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파급 효과를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받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근본 원인이라고 보면 근본의 어떤 기반은 이 AI 투자를 인프라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업체들의 투자가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관련 기업들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현재 투자 규모를 줄이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확대하겠다 계속 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뭐 메인 업체들을 네 개로 볼 수가 있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가 이제 대표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얘네들이 하고 있는 투자가 적정한지를 바라보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투자 규모를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이게 예. 약간 전문 용어가 예, 나오는데 예, 이게 이제 캐시플로우. 그 영업 활동의 현금 흐름에서 이 자본 지출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이제 자본 지출로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보는 비율입니다. 현금 유동성 비율 맞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집적도, 집약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비율이 지금 S&P 500 기업 전체로 봤을 때 올해 상반기에 75%를 돌파를 했고요. 75%를 예. 돌파한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게 70%를 돌파를 하게 되면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하다. 아, 그러니까 투자가 과잉 너무 많이 과잉 투자가 투자가 되고 있다라는 지표를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지금 75%라는 수치는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수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메타 주식이 그 하루에 뭐 11% 떨어지면서 이제 급락을 한 그렇죠. 케이스가 있는데, 실적 발표 이제 당일날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했고요.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그 자본 지출의 밴드 하단을 예.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앞으로는 회사채 발행을 해서 외부 자본까지 끌어들여서 차입을 투자를 더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S&P 500 기업에 메타가 소속돼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그 비율이 올해 상반기에 100%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요? 약간 경고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네. AA 투자를 뭐 공격적으로 지출하는 거는 좋긴 한데 투자가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으로 이런 부분들이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AA 투자가 과거의 지표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렇죠. 공격적인 투자가 다소 부담되는 수준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는 좀 분명한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이 될지,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향후에는 좀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AI 투자, 그를 위한 차입 같은 게 결과적으로 수익성 악화, 비용이 늘어나는 쪽으로 수익이 그만큼 올라가지 않는다면 지속되기가 어려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반도체에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주가에 좀 주목되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전력기기 회사입니다. 이게 또 AI 투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만, 이 대표적인 회사들 있죠. 효성중공업, 뭐 LS,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의 투자 판단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주가 수익률 PBR이라든지 PER이 너무 높게 보입니다. PBR은 10배, 보통 코스피 전체가 1.23배인데 우리 10배, PER은 50배, 60배. 그런데 계속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증권회사들이 내놓는데, 과연 이 지표들은 이게 고평가,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일 텐데 어떻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의미가 있죠. 사실 부담스러운 구간이라는 게 맞고요. 예. 흔히 뭐 PBR 10배, PER 50배에서 60배면은 과거에도 이제 이런 식의 성장 산업들에서 중에서 어떤 유형 투자가 있어야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상단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AI의 투자가 진행이 앞으로 많이 될수록 그 관련되는 부가적인 분야들, 뭐 전력기기도 있을 것이고 전선도 있을 것이고 원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분야들의 투자도 같이 진행돼야 되는 것 자체는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AI 투자가 뭐 1, 2년, 3년 사이에 이제 피크를 치고 야, 이제 과잉 투자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이쪽 분야도 지금 정도가 고점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엔비디아나 오픈 AI 같은 데서 얘기하듯이
2033년까지 계속 투자가 지속될 거다. 이런 식으로 보면 그건 그 얘기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러면 그때까지 얘들이 이익이 늘어나면서 지금의 50배, 60배였던 이익이 20배, 30배까지 떨어져 줄 테니까요. 이익이 늘어나면서. 예. 그래서 언제까지 이 성장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크고요. 근데 그럼 어느 정도는 성장이 아직 상방이 열려 있다는 생각 하에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면요. 네. 이 분야 자체를 주가를 쭉 빠뜨리기보다는 비싸져 있는 거는 일단 좀 멈춰놓고 예.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AI와 관련된 밸류체인 중에서 예. 약간 덜 올라간 것들을 찾아서 걔네들 주가를 따라 붙이는 식으로 예. 힘맞추기 랠리를 계속 반복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음. 그러면 사실 제가 입장에서는 뭐 효성중공업 같은 전력기기 업체들은 지금은 좀 밸류에이션이 목에 찬 상황이면은 조금 쉬어가긴 할 텐데 예. 하지만 AI 자체가 완전한 피크아웃을 하지 않는 이상 예. 멈춰 있기는 할고 어느 정도의 조정은 나오겠지만은 뭐 다 여기서 반토막 이런 식으로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그럼 저희도 드리는 말씀이 너무 비싼 상황이면 AI 어차피 전력 공급을 하는데 꼭 전력기기만 있는 건 아니니 다른 조금은 덜한 주식들을 사는 식으로 좀 종목 교체를 하고 반대로 이 종목들이 한 20% 정도씩 조정을 받으면은 예. 그때는 다시 또 들어가는 게 맞다. 네. 이런 식으로 키맞추기 랠리 안에서 사고 팔고 정도라고 봐야 되고 지금은 조금 비싼 구간인 건 맞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반도체, 전력기기 말씀한 주가는 정말 질주를 하는 종목들이고요. 사실 이렇게 코스피가 4,200을 뚫을 때 오른 주식이 꼭 많았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린 종목도 많았고 부진한 종목도 많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조금 이런 랠리 향을 누리지 못한 업종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뭐 대형주도 뭐 그렇긴 하지만 중소형주는 뭐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9월 이후에 지금 뭐 코스피가 9월 이후에만 네. 올해 전체적으로 한 76% 어제까지 오르긴 했는데 네. 9월 이후에만 33%가 올랐고 예. 근데 이제 코스피의 이제 중형주 업종 지수는 9%밖에 안 올랐고요. 예. 소형주 업종 지수는 0.7% 올랐습니다. 상당히 부진하고요. 뭐 코스닥이 한 15% 정도 올랐는데 뭐 코스피에 비해서는 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도 뭐 건설, 운송, 화장품, 뭐 호텔 레저, 필수 소비자, 통신 서비스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이 같은 기간 또 9월 이후죠.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을 말이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종의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박탈감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철강, 뭐 유통, 은행, 보험도 오르긴 했지만 수익률은 한 자릿수고 아웃퍼폼을 기록하고 있는 업종은 기계 업종, 그다음에 지주회사, 지주. 뭐 IT 하드웨어, 반도체. 그다음에 IT 가전, IT 가전은 이제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배터리. 예. 일부 종목, 일부 업종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일부 종목이 현재와 같은 상승세를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버블은 아닙니다. 예. 분명히 왜냐하면 예. 이익 전망의 상향 조정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익 기대치가 높아지는 부분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예. 주가 자체가 버블은 아닌데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 이익 전망이 버블이 낀 거는 아닌지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당장 확인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못해도 이번 달이나 12월 연말까지는 이 확인 과정 속에서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기대가 계속 이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장세를 누리지 못하고 부진한 업종도 꽤 있습니다. 내수 부분, 건설도 그렇고요. 자, 미국 시장에서 버블 얘기가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 투자들이 주목하는 분이 있죠.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입니다. 그런데 버핏 회장이 현금을 엄청나게 쟁이고 있다고 합니다. 9월 말 현재 보유한 현금, 물론 국채가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3,817억 달러. 그리고 늘 자사주를 사왔는데 요즘 자사주를 사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기 회사 자사주가 자기 주식이 좀 떨어질 때마다 샀던 버핏이 왜 자기 회사 주식도 안 살까? 혹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건 우리 투자자들에게 무슨 보내는 신호가 있을까? 뭐 이런 좀 궁금합니다. 이제 워런 버핏이 사실 현금을 늘려온 지가 그래서 2년째 계속 늘리고 있는데요. 아, 그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부터는 주식가가 싸지 않고 매력적인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워런 버핏이 항상 해왔던 패턴들을 보면 예. 살 게 없을 때는 멈춰뒀다가 크게 시장이 붕괴되거나 했을 때 아예 회사를 통째로 사버리거나 이런 식의 전략들을
써온 건 사실인데 예.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정교하게 그 하락이 올 딱 그 해를 맞추는 베팅을 해오지는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워렌 버핏이 주식이 싸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분명히 이게 약간의 버블 구간에 들어서고 있다라는 걱정을 만드는 징후기는 한데요. 예. 저희 입장에서 그럼 워렌 버핏만큼 오랫동안 현금을 들고 있다가 대단한 기회가 왔을 때 주식을 다 현금을 투자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이 얘기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바라본다고 하면은 지금 AI 관련되는 이런 주도주를 가지고 있대. 약간은 좀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서 너무 비싸 보이는 것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좀 조정받으면 사고 네. 그러고 이런 사이클이 어느 순간에는 변곡점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자 정도라고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제일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거는 레버리지를 지나치게 쓰는 거는 좀 지양하자. 이 정도 레버리지. 관점으로 좀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주도하는 반도체주 관심은 내년에 어떨 것인가? 내년의 시장은 역시 반도체일까? 아니면 너무 올랐다. 그러니까 상승세가 그동안 좀 강하지 않았던 어떤 업종에서 혹시 내년에 좀 주목받을 업종이 있을까? 이게 아마 시청자들도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 혹시 박석현 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 반도체가 제일 유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기업이 전망치를 보게 되면 예. 다른 업종,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하고 코스피 기업의 내년도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물론 조금씩 최근에 약간씩 올라가는 종목이 있긴 하지만 약간 횡보한다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일단 이익 전망 기반으로는 뚜렷한 업종은 보이지 않고 있고 예. 그거보다는 이제 모멘텀 차원에서 조선, 방산 이런 것들은 이익 전망보다는 수주 모멘텀 예. 또는 글로벌 나름대로의 업종별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쪽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배당주 배당. 이 부분은 연말부터는 어느 정도는 매기가 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원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전망. 이게 역시 반도체입니까? 예, 역시 반도체 좋게 봅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반도체로 끝내면 또 재미가 없겠죠.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는 2차 전지, 2차 전지. 두 번째는 바이오 말씀을 바이오? 드리고 싶습니다. 오.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자동차 배터리가 좋아지기 때문보다는 미국의 ESS 전력 보관하는 예. 배터리가 이제 좋아지면서 이제 성장의 상방이 다시 열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ESS라는 것도 AI랑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AI 관련 중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 있는 게 오히려 저는 2차 전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로 저금리 시대가 왔을 때 항상 반응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게 미국의 바이오텍들인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바이오텍들도 미국 바이오텍들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같이 온기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 업종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최근 질주하는 주식시장 동향과 투자 전략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환 NH투자증권 투자전략연구원, 박석현 우리은행 WM그룹 부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